네,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금기어였던 재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대치 수학의 바다는 소수 밀착 재수학원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얘기는 재수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수를 한다면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요. 재수학원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은 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언제 오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보통 고3의 경우엔 6월 전후로 빠르게 재수를 결정하고 재수를 하기 위해서 6, 7, 8, 9, 10 수능까지 봤던 학생들은 수능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12월 중순 정도 되면 선행반이 시작됩니다. 재수학원에. 이때 일찌감치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매우 바람직한 학생들이고요. 전체에서 한 10% 정도 되는 것 같고, 1월 달이 되면 1월 한 2일쯤 정시 원서 접수를 끝난 직후에 한 20% 정도의 학생들이 선행반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요. 보통 재수학원들은 2월 12, 3일 이 정도쯤에 정규반을 개강하는데 이때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면 3월, 4월에도 다른 재수학원을 다니다가 오는 학생 또는 대학을 다니다가 오는 학생 이렇게 띄엄띄엄 들어오다가 조금 소강 상태가 되었다가 6월 달이 되면은 반수하기 위해서 20% 정도의 학생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학원이 채워지는데요. 이 중에서 재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가 재수를 하는 학생들은 괜찮은데 재수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재수를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수능시험을 그냥 그럭저럭 괜찮게 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정시 원서 접수를 하려다가 대학을 고르다가 보니까 내 점수가 생각보다 좋지 않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재수해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바꾼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12월 말이니까 시기적으로는 그냥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재수학원을 가면 되니까 괜찮은 거고요. 또 하나의 케이스가 얘가 조금 안 좋은 케이스인데 대학을 입학했어요.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별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인서울이면 그나마 낫는데 지방으로 대학을 가게 된 경우에는 캠퍼스가 너무 멀다, 후지다, 캠퍼스 옆에 막 논밭이 있고 옆에 같이 다니는 학생들의 퀄리티도 좀 떨어지는 거고 또 그 학생이 보기엔 여러분도 퀄리티 떨어진 친구일 수 있죠. 이래서 이 대학 못 다니겠다 이런 학생들이 3월, 4월에 학원으로 꽤 많이 옵니다. 이런 학생들은 재수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뒤늦게서야 오니까 시기적으로 많이 늦는 거죠. 이걸 정리해 놓은 게 아래 표인데요. 보통 2월 중순에 가장 많이 시작한다. 2월 중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수능으로부터 내년의 수능은 11월 16일 날 봅니다. 2월 중순쯤 되면 수능으로부터 275일 요 정도 언저리의 시간이 남아요. 꽤 많은 시간을 노느라고 혹은 뭔가를 기다리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재수를 하게 되는 거니까 남들보다 불리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12월이나 늦어도 1월 달이 시작하면서부터 재수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재수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순간 여러분은 다시 고2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1월에 재수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11월 17일 수능 본날부터 12월 말까지는 어쨌든 놀게 되는 거잖아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한 달 반 정도를 논다는 건 여러분이 고2였다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수능을 보고 나서 고3으로서 수능을 보고 나서 어쨌든 뭔가를 기다리거나 마음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거기까지 쓴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1월이 되면 적어도 재수를 시작해야 돼요. 시기가 재수를 시작하는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쉬는 시간이 많잖아요. 쉬는 시간은 공백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시 공부를 시작했을 때 한 달만 쉬어도 수학의 기호들 다 까먹습니다. 공부는 해도 늘지는 않지만 까먹는 건 빛의 속도로 까먹어요. 여러분이 지금 수능 보고 나서 보름 정도 지났거든요. 지금 수학 문제 딱 풀어보라고 하면 기본 문제도 이제는 서먹서먹한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두세 달 이상 공백을 갖고 재수를 시작하게 되면 그만큼 남들보다 처지게 되는 거죠. 보통 재수하는 유형은 수능시험 성적 결과가 예상과 달랐을 때 인정을 못해서 재수하는 경우가 가장 많죠. 수능은 이번에 비교적 쉬웠고요. 한 번 더 하면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재도전하는 학생이 많아요. 수능시험이
쉬우면 쉬울수록 재수생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도 사상 최대의 재수생이 탄생할 거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재수하실 때 온전하게 재수에 올인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을 다니면서 수학과 수리 논술만 해서 논술 전형으로 응시하는 학생들도 요즘엔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재수라는 걸 하면서요, 정상적으로 수학 공부를 하루에 서너 시간 하면서 그것의 결과물로 수리 논술을 하는 건 되지만, 수학 공부를 빼고 수리 논술만 하면은 이게 약간 기본기가 딸린 공부거든요. 그래서 보통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을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급하게 학원에 오는 케이스도 있고요. 반수는 따로 한번 반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학교를 다니면서 밤에 수능 공부를 하면서 2학기 되면 본격적으로 반수를 하겠다. 저는 이 생각 1도 동의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왜 계속 다니지 않을 대학교를 반만 걸쳐놓고 또 공부를 한단 말인가요? 이건 정말 이상한 생각이니까 다음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너 언제부터 재수할 거니? 그랬더니 재수를 빨리 시작하면 지치니까 천천히 시작할래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속마음으로는 얘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왜냐면요, 공부라는 게 해도 잘 늘진 않잖아요. 안 하면 빛의 속도로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 3월 초까지 수능으로부터 4개월 이상의 공백이 있는 학생은 재수를 시작했더라도 자기의 본래 실력을 되찾는 데만도 논 시간만큼이 걸려요. 3월에 재수를 시작한다면 6월쯤 6평 모의고사를 볼 때쯤 돼야 자신의 작년의 수능 정도 때의 실력이 되거든요. 재수를 빨리 시작하면 지친다는 건 정말 웃기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수를 할까 말까 한다면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얘기했어요. 결론은 빨리 시작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라는 말씀 머릿속에 딱 각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